지금 우리 뭐 테슬라 때문에 오늘 되게 뭐 강세장인 그런 느낌인데 아니에요. 시장은 많이 밀렸습니다. 다우존스, S&P 거의 1% 가까이 급락했고요. 나스닥은 1.6%, 네, 꽤 많이 빠졌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계속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전전날 3개월 만에 최고치 찍었습니다 라고 했다가 어제는 네 4.2% 돌파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은 4.25% 돌파했습니다가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는 조금 떨어지면서 그래도 4.24대로 끝이 나긴 했는데 장중에 4.25 찍었습니다. 부담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그렇고 지금 인플레이션도 좀 그렇고 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좀 견고하고 하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되게 늦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 높은 수준의 금리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될 것 같다.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먼저 국채 시장이 움직이고 그게 이제 증시에도 약간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월가에서도 그래 금리를 막 공격적으로 내리지 않더라도 그냥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금 현재 금리 상태가 꽤 오랜 기간 유지되면 결국은 경제 상황에서는 계속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지금은 견고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 경제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어. 이제 약간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옵니다. 게다가 지금 증시가 3년차 강세장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이런 악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긴장된 약간 그런 분위기들이 점점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캔자스시티의 여는 총재였던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 전 총재였던 에스더 조지도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 부채와 적자 수준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울 정도다. 이게 점점 높아지면 장기 금리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거 연준한테 엄청난 압박이 되고 정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래야만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 경로를 조금 더 면밀히 또 봐야 된다. 이거 물가 잡았다고 이러다가 다시 또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승 위험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 이제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금리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거 우리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멘트. 그러니까 월가의 분위기와 좀 비슷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여기서 이제 조정 본격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제 약간 걱정들도 나오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파이퍼 샌들러가 하나의 또 멘트를 해서 이것도 막판에 제가 찾아가지고 또 정리를 했는데 S&P 500 내년 6,600 간다라고 파이퍼 샌들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시장이 이제 기대감과 걱정이 막 충돌해요. 근데 약간 걱정스러운 면이 약간 힘을 얻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월가의 오래된 증시 격언 중에 상승장은 걱정의 벽을 오른다. 지금 제가 어제 말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이게 한쪽으로만 막 쏠리면 오히려 불안한데 충돌하니까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는데 이분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상승장은 더 갈 수 있다. 계속 한쪽에서 이렇게 경계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강세장이 유지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높은 금리 상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도 일단 정책은 이미 계속 이제 긴축에서 완화로 정책의 방향이 바뀐 거는 맞잖아요. 금리 정책의 변화 맞고 이제 수익률 곡선도 정상화되고 있고 시장의 리더십 그동안은 요 M7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주만이 왔는데 이게 이제 계속 리더십이 변화하고 확산되고 이런 점에 있어서 증시 내년까지는 갈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많이 위안이 돼요. 이렇게 급락장에서 투자 심리가 막 쪼그라들고 있을 때 이런 멘트 큰 힘이 좀 되죠. 우리가 균형감을 찾을 수 있는 요 멘트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242% 장중에는 2.5% 찍었습니다. 간밤에 20년물 국채 입찰도 있었는데 이 금리도 이전에 입찰 때는 거의 4.03였는데 이번에 4.59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계속해서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이야기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제한적일 거라는 것들 이게 다 맞물리면서 지금 계속해서 국채 수익률 오르고 있는데 오늘도
그 하나였고 이게 또 시장에 부담을 줬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11월 6일, 7일 FOMC 회의가 열릴 텐데 거기 참고하라고 이 보고서가 나온 거죠. 연준 인사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경제를 평가하게 될 텐데 내용이 복합적이에요. 이것도 우리 시장이 지금 막 기대했다가 우려했다가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역을 12개 지역으로 나눠서 봤을 때 9개 지역의 이런 경제 활동이 정체되어 있거나 또는 약간 침체가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야 경제 그럼 되게 걱정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들도 이제는 가격에 더욱더 민감해져서 이런 할인 제품을 위주로 이제 소비를 하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조금 꺾였다라는 걸 좀 확인은 된 것 같아요. 여기에다 이제 허리케인도 있고 뭐 이랬으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 다만 이 베이지북에서도 좀 기대하는 부분은 뭐냐면 고용 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직률도 낮고 이 해고가 많아져야지 이게 심각해지는 건데 해고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와. 그래서 물론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지만 아직은 낙관할 수는 있어라는 게 전반적인 이 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베이지북 있었다는 거, 이런 내용을 토대로 11월에 금리 정책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뭐 동결이거나 25bp 나이거나 그죠? 뭐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9월 기존 주택 판매 지표도 나왔습니다. 오늘 이 결과는 전월은 물론 월가의 예상을 밑도는 그 수치가 나오면서 이게 14년 만에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1% 줄었고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은 한 4% 정도 감소한 걸로 나왔는데 주택 가격이 여전히 비싸대요. 여전히 비싸고 지금 뭐 14개월 연속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이제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무슨 정책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집 사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해지고 소극적이고 뭔가 결과 나오고 보자라는 것 때문에 이런 거래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위축되어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지표들 그리고 시장 하락 이유 전망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